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이어졌습니다. 8월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으로 7월에 5,000명보다도 줄어든 고용 대참사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고용 참사의 원인 짚어보고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얼어붙은 고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10,000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지금 제자리 걸음 상태인데 일단 어제 고용 동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지만은 민간 일자리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제가 정부하고 좀 동의를 하겠는데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서비스나 뭐 시설 관리, 숙박, 식당 이런 분야는 옛날서부터 생산성이 좀 낮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52시간 제한 정책이 아주 직격탄을 때린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제조업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데 이 분야는 구조조정이 한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은 또 지금 보이는 경기 침체 조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서 따르는 그 일반 임금 증가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업에서 감소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렇게 소득이 좀 낮아져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이제 더 이상 못 보낸다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추세가 좀 합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선 이런 그 고용 문제를 하나의 답으로 해결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청년부터 40, 50대까지 모두 일자리가 일단 줄었고요.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공무원, 사회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만 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같은 부분은 정부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보조도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노령화 시대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전망이 밝다고 해가지고선 일자리가 거기서 많이 창출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공약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민간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최저임금을 보면은 최저임금 많이 상승된 게 아닙니다. 많은 좀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본다면은 그 임금이 최저임금하고 거의 완전히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봉은 최저임금이다. 그 다음에 상여금은 본봉의 뭐 300, 400%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하고 그 최저임금을 안 받는다고 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하고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묶여 있지 않다고 해도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숙련자들이나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마저도 이제 그 임금을 더 높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7년 작년에 협약임금 상승률이 3.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이게 5.5%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제일 최근 나온 통계가 5월 통계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는 조금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4.5%니까 작년 상승률보다 거의 1% 아직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필요하지 않는 숙련 노동자들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금이 상당히 빨리 오르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이번 통계 고용 동향 수치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따른 뭐 통증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는데 정책 기조를 그래도 계속은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기조는 뭐 공약 문제, 정치 문제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생산성이 낮은 그러한 뭐 서비스직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청이 나온 그 숫자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2008년서부터 2017년 동안 소비자물가 지수는 한 25% 올랐어요. 그 다음에 협약임금은 그거의 2배, 한 50% 올랐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불평하는 기업인들이 많은데 그런데 최저임금은 98% 올랐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1년, 2년 동안 10몇 % 오른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죠.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도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 입장이 좀 고민이 많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소득 주도 성장 제도만 한 1년 동안 고집해온 게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 지원 정책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성장 정책이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성장 정책을 주로 얘기한다면은 생산성을 늘리는 정책을 얘기하고 생산성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은 일자리도 늘 뿐만이 아니라 임금도 늘고 투자도 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만 빼놓고서는 다 지금 줄어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생산성 소득 위주 정책은 오히려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때 잃어버린 소득이나 잃어버린 일자리를 최소화시키려고 쓰는 정책인데 이것을 성장 정책으로 썼다고 한 게 오히려 그 어떤 모순을 가져와 가지고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정부의 이 고용 쇼크에 또 최근 부동산 불안까지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요.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목표치 그 2.9%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연초에 2.9%의 성장을 실현하려면은 소비가 많이 늘었어야 됐었어요. 지금 소비가 늘고 있지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투자 감소나 수출도 지금 반도체를 빼면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1분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제외한 수출이 어느 정도 늘었지만은 7월까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수출이 한 0.02%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소비가 더 올라가지 않으면은 2.9% 성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좀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소득 그 지원 정책을 오히려 써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쓴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 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